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지킴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무엇인가요? 암일까요? 심장병일까요?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 1위는 단연코 치매입니다. 암은 몸이 아픈 것이지만 치매는 나라는 사람의 기억과 존엄이 사라지는 병이기 때문이겠죠.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어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놀랍고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치매, 그 씨앗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멀리 있는 병원에 있거나 비싼 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밤 여러분이 베고 주무시는 베개 위에서 결정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 속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활동하면서 생기는 찌꺼기인데요. 이 찌꺼기가 배출되지 못하고 뇌에 덕지덕지 붙으면 뇌세포를 파괴하고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킵니다. 일종의 뇌 쓰레기인 셈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는 이 쓰레기를 말끔하게 치워주는 청소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청소부는 딱 한 가지 조건에서만 일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저 그런 수면 팁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여러분의 뇌를 치매 없는 깨끗한 뇌로 만드는 구체적인 수면, 자세와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밤부터 자세만 조금 바꾸셔도 10년 뒤 뇌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를 살리는 수면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자, 본격적인 자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왜 잠을 잘 자야 하는지, 우리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원리를 아셔야 오늘 밤부터 자세를 고치실 마음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면 더러운 물이 나오죠. 그 물이 하수구를 통해 빠져나가야 집이 깨끗합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움직이느라 뇌세포가 일을 하면 필연적으로 노폐물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치매 유발 물질들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뇌에는 림프관, 즉 하수도가 따로 보이지 않아서 예전 의학자들은 뇌가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2012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엄청난 발견을 합니다.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을 발견한 거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잠이 들면 뇌세포들이 싹 쪼그라들면서 세포 사이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공간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 사이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마치 고압 세척기로 물 청소를 하듯이 말이죠. 이 뇌척수액이 뇌 구석구석을 씻어내면서 낮 동안 쌓인 독소들을 싹 쓸어서 정맥으로 내보냅니다. 이 청소 작업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잠잘 때, 그것도 깊이 잠들었을 때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낮에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어젯밤에 이 청소부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뇌에 쓰레기가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청소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뇌척수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혈관 탄력도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은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전략적으로 주무셔야 합니다. 그 전략의 핵심이 바로 중력입니다. 뇌척수액이 잘 흐르게 하려면 머리의 위치, 즉 수면 자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자세로 자면 하수구가 막힌 채로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가 우리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을까요? 혹시 내가 이렇게 자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부터 체크해보세요.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수면 자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혹시 아이고 나는 엎드려야 잠이 잘 와 하시는 분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오늘부터 당장 그 습관 버리셔야 합니다. 엎드려 자는 건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의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목이 비틀어집니다. 엎드려서 숨을 쉬려면 고개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려야 하죠. 이 상태로 몇 시간씩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경추가 비틀리면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인 경동맥과 추골동맥을 꽉 누르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뇌세포는 숨을 헐떡이게 되고 당연히 노폐물 청소도 안 되겠죠. 둘째, 뇌압이 올라갑니다. 엎드리면 안압과 뇌압이 상승합니다. 녹내장 위험도 커질 뿐더러 뇌압이 높으면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순환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가슴이 눌리니까 폐가 충분히 부풀어 오르지 못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죠.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인데 산소 공급이 끊기면 뇌세포는 밤새 죽어갑니다.
엎드려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띵하고 눈이 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자세인데요. 바로 만세 자세와 높은 베개 사용입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 중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편하다고 느끼신다면 이미 어깨 근육이 많이 뭉쳐 있거나 흉추가 굳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어깨 충돌 증후군을 악화시킵니다. 팔이 저려서 깨기도 하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더 심각한 건 높은 베개를 베고 천장을 보고 똑바로 자는 경우입니다. 물론 똑바로 누워 자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문제는 코골이입니다. 천장을 보고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기도를 좁게 만듭니다. 평소에 코를 고는 분들이 똑바로 누우면 코골이가 훨씬 심해지죠. 코를 곤다는 건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진다는 뜻이고 이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집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치매의 직행열차입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만약 내가 코를 좀 곤다 싶으면 절대 똑바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자야 치매를 막고 뇌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 의학용어로 츠과위입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 엎드렸을 때, 그리고 옆으로 누웠을 때 뇌척 수액이 얼마나 잘 흐르고 노폐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 비교해 본 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잤을 때가 다른 자세보다 뇌의 노폐물 제거 효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옆으로 누웠을 때 뇌척 수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가장 적고 심장의 박동이 뇌로 전달되어 펌프질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야생의 동물들을 보세요. 개나 고양이, 대부분 옆으로 웅크리고 잡니다. 인간도 태아 때 엄마 뱃속에서 옆으로 웅크리고 있었죠. 어쩌면 옆으로 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뇌를 지키는 자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코를 고는 분들에게는 옆으로 자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옆으로 누우면 혀가 뒤로 넘어가지 않아 기도가 확보되고 숨길이 트여서 산소가 뇌로 펑펑 공급됩니다. 산소가 많아야 청소부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하겠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그럼 왼쪽으로 누워야 하나요? 오른쪽으로 누워야 하나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장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왼쪽,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오른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눕는 경우를 볼까요? 우리 위장은 왼쪽으로 불룩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자다가 속이 쓰려 깨시는 분들은 무조건 왼쪽으로 주무셔야 합니다. 반면 심장이 약하거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려서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특별한 지병이 없다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옆으로 눕는다는 그 자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옆으로 눕는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눕기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잘못 누우면 오히려 어깨가 눌려서 오십견이 오고 골반이 틀어져서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옆으로 잘 때는 반드시 쿠션이나 베개를 활용해서 내 몸을 지지해줘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수면 자세 세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세팅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세요. 준비물은 베개 2개, 그리고 다리 사이에 끼울 쿠션 1개입니다. 첫 번째, 베개 높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베개가 너무 낮으면 머리가 바닥으로 꺾이고 너무 높으면 하늘로 꺾입니다. 척추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옆으로 누웠을 때 이마부터 코, 턱, 그리고 가슴 중앙까지가 바닥과 평행하게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딱 좋습니다. 보통 남성분들은 어깨가 넓어서 좀 높은 베개가 필요하고 여성분들은 그보다 조금 낮은 게 맞겠죠. 베개 높이가 안 맞으면 수건을 접어서 높이를 맞춰보세요. 목이 꺾이지 않아야 뇌로 가는 혈관이 뚫립니다. 두 번째, 어깨 빼기입니다. 옆으로 누울 때 어깨가 눌려서 아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베개 탓도 있지만 눕는 요령이 부족해서입니다. 옆으로 누운 다음 밑에 깔린 어깨를 살짝 앞으로 빼주세요. 어깨뼈가 짓눌리지 않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팔은 가슴 앞에 둔 쿠션을 껴안으세요. 그러면 어깨가 말리지 않고 가슴이 펴져서 호흡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다리 사이 쿠션입니다. 옆으로 누우면 위에 있는 다리가 아래로 툭 떨어지면서 골반이 비틀어지고 허리까지 돌아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푹신한 쿠션이나 바디필로우를 끼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골반이 평행을 유지하고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분산되어 아주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자다가 쿠션이 빠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이 쿠션 없이는 잠이 안 올 정도로 편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내 몸을 위한 보호 장비라고 생각하고 꼭 챙겨주세요. 자, 이제 수면 자세에 대한 감이 좀 잡히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기엔 좀 아쉽죠. 수면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전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로 누워도 잠이 안 오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뇌 청소부인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깊은 잠, 즉 서파 수면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깊은 잠을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 그리고 깊은 잠을 부르는 최고의 습관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바로 자기 전 스마트폰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게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오는 걸 억제하죠. 게다가 자극적인 뉴스와 영상을 보면 뇌가 흥분해서 청소 모드로 전환이 안 됩니다. 최소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정 심심하면 차라리 종이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두 번째, 야식과 술입니다. 배가 불러야 잠이 온다는 분들 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으면 소화시키느라 에너지가 위장으로 쏠립니다. 뇌는 쉴 수가 없어요. 특히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를 마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의 질이 형편없어져서 중간에 자꾸 깨고 뇌 청소는커녕 알코올 분해하느라 뇌가 더 피곤해집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 끝내고 공복 상태로 주무시는 게 뇌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반대로 깊은 잠을 돕는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추천하는 건 족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보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족욕을 마치면 체온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족욕이 번거로우면 수면 양말을 신는 것도 좋습니다. 발만 따뜻해도 잠이 스르르 옵니다. 그리고 낮 동안 햇볕 쬐기입니다. 낮에 눈으로 들어온 햇빛은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제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낮에 햇빛을 안 보면 밤에 약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루 30분 점심 드시고 가볍게 산책하세요. 근력도 지키고 밤잠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습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고 일어났을 때의 습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우리 시니어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있거나 혈관이 약한 경우가 많아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면 누운 채로 기지개를 쭉 켜세요. 손끝, 발끝을 꼼지락거리고 목도 좌우로 살살 돌려주세요.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혈관을 부드럽게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몸을 돌려짚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첫째, 엎드려 자지 말고 높은 베개 베고 똑바로 자지 마라. 둘째, 뇌 노폐물 배출에 가장 좋은 자세는 옆으로 눕는 자세다. 셋째, 옆으로 잘 때는 베개 높이를 맞춰 목을 일자로 만들고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워 허리를 보호해라. 넷째, 자기 전 스마트폰과 야식은 독이고 족욕과 낮 산책은 약이다. 어떠신가요? 너무 어려운 건 없으시죠? 물론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수면 자세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베개를 고쳐 베면서 아, 내 뇌가 청소될 시간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긍정적인 마음이 여러분의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적금 같은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수면 습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서 뇌 건강 적금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 우리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알짜배기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같이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지킴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꿀잠 주무시고 내일 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